매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의 변호사의 강을 따서 장강이죠.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코너 장윤미, 강전의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원래 27일까 내일이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속도가 붙을 예정인데 그런데 이제 3인 공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가 오늘 이제 본회의 열어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해서 통과는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 두 가지 지위가 있는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네.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건 입법부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든지 네. 그리고 내각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일원인 뭐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행정부를 넘어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과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뭐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네.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아마도 오늘 의결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 임명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여권의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 하면서 어제 공수처 2차 소환에 불응한 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 조사에 대한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력한 네. 대권 후보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도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시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법조계에서는 이제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다툼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목격자 진술이나 계엄이 발동될 상황이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나갔을 때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이제 담화를 통해서 사실 약속한 부분이 있죠. 일단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이러저러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거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실에는 뭐 스톱스 히어 이래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최종 책임자는 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과 사실 어제의 풍경은 너무 상반돼 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8일 만에 첫 이제 심리기일이 열렸고 바로 다음 날 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서류는 바로 당일 날 네.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그 직후에 또 이 현재 심리가 열리기도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이거를 해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소환장도 받지 않고 봤더니 대학생들이 보낸 등기 우편은 또 받았다고 이제 무슨 대학생 연합회에서 올렸는데 그게 겉면을 보면 이제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내부 메시지는 그건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택적으로 송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사의 연장선상으로 국민들이 볼 것인가. 그 점에서 대선 잠룡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대선 좀 예비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어제 그 성탄절이었는데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어저께 윤 대통령을 10시에 이제 소환하기로 해서 이제 그 공수처로 좀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불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차 소환도 이제 무의로 끝났고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아마 오늘 중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수처랑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공수수사본부를 같이 꾸리고 있고 네. 그리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혐의에 대해 서류를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책임을 지고 기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25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뭐 변호인 선임계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과 담당 검사들이 그 수사관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수사기관 한 3번 정도 소환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SNS 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네. 아마 그거를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선임계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통령 측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탄핵이 먼저고 탄핵 심판 절차 진행하는 것이 먼저고 수사는 그 다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고 또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됐던 네.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들의 의견이 맞다면 3차 소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환을 해도 어차피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발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상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영장을 법원이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경호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뭐 급여라든지 경호 이런 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이 없을 때는 경호처와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뭐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 혹은 체포영장은 48시간 안에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돼요. 네. 뭐 아예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만약에 영장을 쳐서 대통령이 신병이 구속되었을 때 열흘 안에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내부적으로 살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측에서 뭐 3차 소환이든 뭐든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공식으로 나오면 그때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자, 내란에 이어서 이번 그 노상원 수첩 메모로 인해서 야당에서는 외환 혐의까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내란 외환 혐의의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던데 이거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사실 나와서 이제 외환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 노상원 씨 수첩에 이른바 뭐 계엄 수첩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살, 뭐 NLL 도발, 뭐 이런 걸 뭐 자초한다, 뭐 이런 메모가 있어서 네. 이렇다면 한반도에 어쨌든 뭐 국지전이라도 이런 상황을 뭐 의도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이제 외환 유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두머리라고 해서 형법에 그 업무를 했다라고 판단받게 되면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외환 유치죄도 사형 무기징역 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정형이 상당히 높으면 내가 그 죄명의 혐의를 받을 때는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당연히 높다라고 따라붙게 됩니다. 네. 이제 대통령으로 한정을 해서 본다면 지금 출국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된 이후에 특전사령관에게 뭐 전화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그렇다면 말을 맞추거나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러는 정황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인신의 구금이 당장 필요한 거 아니냐. 관련해서 내란죄 관련해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도 어제 대통령을 좀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는 좀 먼 얘기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또 뭐 그렇게 수사 의제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뭐 자기 해명을 하기도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차례 정도 소환장을 더 보내보고 네.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좀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공수처가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신을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못해요. 지금 또 법으로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때는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해서 사건을 이첩한다고 했지만 그때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수사 지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묘하게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상황들인데 공수처가 결과적으로는 기소에 대해서도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뭐 검토하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는 먼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거는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수사 상황, 객관적 수사 상황 누구나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사 의혹을 그동안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수처에게 이첩하라고 공수처장이 먼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먼저 예. 보냈고 나중도 검찰에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최상병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공수처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공수처의 어떤 수사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답답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계속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 공수처가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먼 얘기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다 인신이 대부분 다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했을 때 열흘 안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자, 그래서 네네. 네. 그 자기를 지금 공수처가 그래서 네. 뭐 검사도 16명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수사 역량도 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들 수사 역량이 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속도 조절하고 있다는 비판 받으면서도 왜 공조본 우리한테 다 이첩하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 공수처가 오버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대로 공수처가 되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입법 과정에 관여했던 그 의원한테 듣기로는 이 공수처가 발족하는데 검찰은 이미 발족한 이상 굉장히 그 규모를 적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로비가 허용되진 않지만 국회가 엄청나게 이제 강도 높게 하고 뭐 이게 또 이제 여당이랑 뭐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거는 일단 이미 이렇게 발족을 했고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 뭐 뇌물 딱 이렇게 법정돼 있어요. 네, 공수처 네, 법에 그렇죠. 따르면. 네, 네. 근데 네. 내란죄가 또 이제 수사 개시 권한이 있냐? 네. 그 내란죄는 없거든요. 이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경찰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꾸려서 네. 자기네들이 키를 쥐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보다는 수사 개시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도 이게 보통 수사는 아니니까 서로 각 기관이 사실상 존재감을 엄청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이 필요하냐. 사실 김용현 씨 기록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진작에 네.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검찰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제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 한계가 좀 노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검으로밖에 사실 내란죄 실체에는 접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을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 그 규모, 그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그 규모는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메머드급 수사단이 구성됐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이제 그 특검이 꾸려져도 거기서 안에서 수사해봤던 분들 이제 말씀 듣거나 하면은 실제로 파견 검사들이 이를 제일 이제 주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수사 역량이 이제 갖춰진 인사들이니까. 네. 그 당시에도 한 20명 정도의 파견 검사가 있었고 수사관급까지 해서 한 100여 명 규모였는데 이번 내란 특검은 지금 이제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200명 정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두 네. 배수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 쟁점이 좀 비교적 복잡하고 뭐 재단에 네, 뭐 이걸 그렇죠. 돈을 네. 뭐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최순실이란 이제 최소원 씨로 개명을 했지만 그 관여 정도가 어떤지 좀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법적 쟁점이 많았다면 지금 비교적 좀 명쾌합니다. 내란죄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계엄을 발동할 여건이 있었는지 그 절차적인 어떤 부분이 헌법과 개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지켰는지 근데 이미 지키지 않았다는 이제 국무위원들의 사실상 이제 자백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네. 이 부분은 특검이 이제
마지막 마침표만 찍히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속도는 빨리 낼 수밖에 없을 거다. 200명 규모로 빨리 발족하게 되고 뭐 하는 부분은 이미 12월 3일 날 내란이 있었는데 20일 이상이 또 지체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은 이걸 연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아니 내고 쟁점이 있습니다. 명쾌한데 왜 인원은 2배가 됐을까요? 이게 당사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군 그리고 뭐 사령관 그리고 그 밑에 지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쟁점은 간단하지만 당사자들은 많은 사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 이제 부분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거부권 행사할지 수용할지 이 부분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하고요. 윤 대통령 측의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탄핵 심리가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핵심인데 수사는 우리가 이게 좀 말하자면은 뒤로 좀 가도 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 그 정합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수사가 더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은 처음에 언론이라든지 법조계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서 같은 사실관계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 그 탄핵 심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먼저 결과를 본 다음에 탄핵 심판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보다는 탄핵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나와서 변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공정하고 그 열려 있는 재판에 있어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수사기관이 꼭 거기에 구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김용현이나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장 28일까지가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또 형사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관련자들은 다 기소를 해서 형사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거를 막아놓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께 뭐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특히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와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고 탄핵 심판에서도 그게 불리한 정황으로 이미 다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에 더 주력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출범한다고 쳐요. 쳐도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만일 연기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 특검은 수사는 또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고려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는 특검보다 먼저 탄핵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헌법 51조를 이유로 연기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요. 손준성 검사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어떤 그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형사 절차가 같이 진행 중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의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민사, 형사, 행정 뭐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법무 이 영역에는. 근데 형사는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고 강제로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서 이 증거를 현출시키는 절차가 민사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민사, 행정은 다 자기들 당사자들이 그냥 내는 거예요. 형사는 공권력이 단행이 돼서 그걸 압수하고 다 단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실체적 사실관계에는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걸 보고 하자는 게 원래 대원칙인데 네. 네. 지금 그걸 거꾸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예, 대통령. 예, 근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 먼저 되고 파면이 된 이후에 구속 기소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4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임명도 네. 하고 네. 국회목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럼 3명도 지금 임명을 못 하고 네. 만약 2명도 공석이 되면 5명이 비게 되면 지금 4명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더는 심리를 못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의도한 게 아니냐. 또 일부 여권의 스피커들은 그런 주장을 또 가감없이 하고 있기도 네. 해서 이거는 좀 정의에는 좀 부합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헌법재판관이 소가 놔두진 않을 겁니다. 네. 네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 담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우리 강 변호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6737님인데 2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판결 전이면 출마하겠다는 야당 대표도 있는데 대통령은 재판 한 번 없이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참 수사기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도 만약에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하면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지하겠다고 하면은 뭐 중지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쨌든 지금 전국의 안정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이 빠르게 나는 것을 원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들은 형사사건에도 네. 들어가지만 이게 또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도 증거로서 또 네.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의 서류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진술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재판이 좀 그 탄핵심판 절차도 간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근데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방향대로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네.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